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굽이굽이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시모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내가 왜 신경질을 안 부리느냐면 내가 30대 때 내가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딱 멈추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강의 때뿐만 아니라 미사 때 거룩한데 핸드폰 울리면 내려놓고 이 거룩한 기도 시간에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혼 많이 냈어요. 근데 정말로 30대 때 고향 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는데 딱 울리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무식하게 미사 시간에 핸드폰도 안 꺼놓고 남들 분심 들게 한다고. 근데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와서 시모님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 핸드폰이라고. 아니 남편이 입이 없냐 발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해야지 당신이 사과를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은 청각장애자라는 거예요. 청각장애는 언어장애가 같이 당연히 오죠. 근데 보통 이 휴대폰이 동영상을 보면은 바뀌어요. 진동이 꺼져. 그래갖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휴대폰 동영상을 봤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켜졌는지 모르는 거야.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신부님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 나이만 돼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지금 핸드폰 울리는 할머니들 자기 핸드폰에서 울리는지도 몰라. 근데 내가 승질 부려봐야 나만 그냥 머리 뜨거운 거예요.
우리 부관장 신부도 신부님 저도 강의 때 핸드폰 울려면은 화 안 낸대. 왜 화 안 내냐 그러니까 아버지랑 미사 참여를 하는데 신부님 말대로 정말로 신부님이 거양 성체를 했는데 아버지 핸드폰에서 뱀이다 이게 나오더래. 아니 내 아버지 핸드폰에서도 뱀이다 이게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뭐라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혹시 까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면 자식들한테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내가 여기 왜 왔는데,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그래갖고 애가 시험을 못 본다고 떨어졌다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enjoy your life를 못하는 거야. 그냥 즐기면 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아니 애가 12년 동안 공부해갖고 대학 떨어지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상심이 많겠어. 어차피 애 들여보내려면 등록금 필요하니까 너 대학 떨어졌으니까 이거 마음도 좀 울적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 등록금 준비해놓은 돈 이 돈 갖고 유럽 여행 갔다 와. 그러면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너하고 나하고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접시에 코 박고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부담이 점점 많은 거예요. 꼭 출세해야 돼요, 여러분들. 꼭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요즘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출세해야 될까? 우리나라 출세한 대통령 끝을 가만히 보면은 출세한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출세하는 게 그렇게 부러울까요? 나는 출세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훨씬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누가 돈을 갖다 줘야지 가볼 거 아니야. 감옥에 가볼 거 아니야.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가장 잔인한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은 자식 판검사 만드는 부모들이에요. 가장 잔인한 부모들은 판검사 되려면은요 해가 뜨는지 달이 뜨는지 모르고 살아야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이 학원 저 학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 사법고시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사법연수원에 1000명 뽑아요. 보통 1년에 1000명 뽑으면 그 중에 판검사는 200명 밖에 안 돼요. 조금 할 때는 150명, 나머지 700명, 800명은 다 변호사예요. 또 지금 변호사들도 반 이상이 월급 300만 원 이상도 못 번대요. 지금 죽어라고 돈 벌고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정말로 판검사 딱 임용되면은 창창한 미래가 보장이 돼 있느냐?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살인범, 강간범, 도둑놈, 사기꾼, 맨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 끝나고도 이 사람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이 과연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저놈이 사기를 쳤을까? 안 쳤을까? 매일 그거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젊은 검사 하나가 양심 고백했잖아요. 부장검사가 누구 아들 무혐의 처리하라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윗사람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정치선을 타고 사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애들인데 눈치 보고 살면서 매일 저놈이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평생을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부러워요? 나는 여러분들 부러워할 거 하나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본당 신부 때 전국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당일 법대 수석, 그리고 사법고시 수석, 연수원 수석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얘는 대법관 후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1등으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앤장 법률회사로 로펌 회사로 바로 빠졌어요. 온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미친놈이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너 왜 출세가 보장돼 있는데 왜 로펌 회사로 빠졌느냐? 얘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소신 재판할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눈치 봐가면서 재판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뭐 골치 아픈 사람을 도와주려고 전화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도와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출세 꼭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살면 돼. 근데 또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 아들이 얘 기가 막힌 애가 하나 있어요. 얘는 메리앤 첩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동부의 코네티컷에 있는. 이 학교는 누가 나온 학교냐면 케네디가 나온 학교예요. 케네디가 나온 학교인데 이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타고 학교 안 온대요. 비행기 타고 오지. 전부 미국의 최고의 귀족 아이들, 또 중동의 귀족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한대요. 학교가 140년 됐는데 인터넷에서 내가 학교를 보니까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궁이야, 궁. 너무 기가 막히게 시설이 좋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양인 최초로 학생회장을 했어요. 그 학교에. 동양인 최초로. 그리고 얘는 콜롬비아 대학 4년 전액 장학생으로 갔고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을 했어. 얘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그 학생회장이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니까 학생회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 조금만 은행에 취직을 해갖고 좀 자금 유치하면은 얘는 돈방석에 앉는 애야. 그리고 그 누나가 너는 이제 월가에 가면은 너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다 그랬는데, 얘가 딱 한국에 와서 우리 평창에 와서 아버지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그 아버지니까, 아버지, 신부님, 저 연극하고 싶어요. 전혀 준비도 되지 않은 그 분야에서 공부도 하지 않은 애가 저 연극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별거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죽는 게 최고의 인생이다. 남 눈치 봐가면서 이 판사들 눈치 보고 검사들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이 선 탔는데 여기 우병우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저 라인이 망가지면 다 쫓겨나고, 그런 거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시키자. 아버지도 이제 좀 돈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시키자고 그래서 했어요. 얘가 NYU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을, 연극 대학원을 갔어요. 2년 졸업을 하고 나서 연주회를 하는데 NYU 대학 졸업 연주회 그 중에 가장 많은 감독들한테 네임카드를 받았대요. 근데 얘는 정말로 뮤지컬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나보다 키가 조금 커요. 치명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얘가 뭐 오디션에 됐느냐 하면은 이번에 시카고, 작년 아마 11월 달부터 이번 한 4월 달까지 시카고에서 조지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을 했어요. 여기서 6개월 연속 1800석 전성 매진. 근데 얘는 뭐에 됐느냐 하면 조연의 더블 캐스팅에 됐어요. 조연이 아프면은 대타로 나오는 걸로. 그런데 나는 그거 된 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경험도 없는 애가 거기에 된다라는 게 6개월 하고 이제 지난 5월 언제 끝났어요? 6개월에 얘가 받는 게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조연의 대타인데도 10만 달러. 아파트 다 구해주고 이사 오면 이사 비용 다 대주고 10만 달러. 근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끝났으니까 얘 또 새로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디에 가서 오디션을 받느냐면 브로드웨이에 가갖고, 누가 하는 거냐면 줄리 테이머라고 라이언 킹 제작자가 이번에 M 버터플라이라고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새로 올려요. 거기에 주연으로 뽑혔어요. 주연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한국인 최초로 10월 27일 날 아마 첫 공연을 한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재미난 거는 시카고에서 이 해밀턴 마지막 연극 때 이쪽 제작자가 얘가 줄리 테이머한테 선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오면 언제든지 주연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조지 해밀턴 마지막 공연에, 시카고에서 한 마지막 공연에 3시 공연, 7시 공연을 얘를 주연을 줬어. 주연을. 그래갖고 얘가 주연을 했어요. 그리고 커튼콜을 나한테 보내는데 정말로 기립박수를 받는데, 마지막에 그 하이파이를 동료들하고 하는데 키가 조그마니까 다 점프해서 하이파이를 하더라고요. 점프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립박수를 받고 그런다는 건 얘가 너무 에너지가 많은 애예요. 에너지가 많아. 얘를 월가에 데려다 놨으면은 얘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쟤하고 술 먹고 비유 맞추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걔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이제 그 오디션이 되고 난 다음에,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 감사하냐면은 내가 평상시에 얘 오면은 $2,000, $3,000 막 줬어요. 내가 또 사람한테 투자하는 기본이 있거든. 막 줬어. 또 뉴욕에 가면은 나오라 그래갖고 밥 사주면서 또 $1,000 강사료 받은 거 뭐 한국까지 갖고 가요. 그냥 다 줬어. 근데 얘가,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신부님이 배려해주고 유머로 안아주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보살펴 주셔서 신부님이 우리 집안을 보듬어 안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었지만은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죠. 근데 한국말로 썼어요. 그래서 그 말은 썼어요. 만약에 신부님 없었으면 우리 집은 엎어졌을 거라고. 그건 어디서 배웠는지. 엎어졌을 거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미션은, 내가 내일 저 휴대폰에 관련된 강의도 할 거예요.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휴대폰에 관련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 아빠 용돈 주는 미션. 얘는 미국인데도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생태마을에 신부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자기 미션이래. 그건 영어로 썼더라고요. I remember that.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내 기억하고 있다고. 저는 저한테 돈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냥 그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인생이구나. 만약에 저는 걔가 성공하지 않았다도 행복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로 오케이예요. 굳이 성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면 되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녔어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반대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 끝나고 너무 배고파갖고 라면을 끓이면은 어머니가 거실에 나와서 라면을 뺏어갖고 변기통에 버리셨어요. 너는 라면 먹을 자격 없다고. 신학교. 우리 어머니 뭐 옛날엔 다 그랬죠.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참 부모들은 참 답답해. 자식이 실력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서울대 법대 가라고. 실력도 안 되는데 먹을 자격 없다고 버리고 그랬어요. 신학교 내내 저를 불만족한 눈으로 바라보셨죠.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요즘 이제 평화방송 나올 때는 내가 대단한지 몰랐는데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아침마당에 5번을 나오는 걸 보고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인생의 앞길을 막았다면 우리 아들 못 했을까? 굉장히 불행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사제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저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고 싶은 내가 왜 말렸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못해도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성격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내일 시험인데도 뜨긋해. 근심 걱정이 없어. 얘는 아무 위기도 못 느끼는데 엄마가 느긋한 애를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좋다고 미역국 끓여 먹은 내가 미친년이다.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미역국 끓여 먹었다고 미쳤다고 그러나? 그리고 애가 막 밥 맛있게 먹으면은 엄마가 또 한마디 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아니 얘가 무슨 죄를 졌다고 밥 먹는 것까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점점 삐뚤어지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면 괴물이 되는 거. 괴물. 원래 성격 좋은 애들을 계속 엄마가 넌 나쁜 놈이다, 넌 죽일 놈이다, 너 이번에 대학 떨어지면 너하고 나하고 접시에 코 박고 죽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을 보면은 정말로 6명이 조카가 있는데 다 돌머리예요 애들이야. 우리 조카 6명 중에 내가 그렇게 저지방 대학을 저지하겠다고 저지방 우유를 그렇게 먹였는데도 6명 다 저지방 대학에 나왔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저지방 대학 나왔어요. 서울 안에 들어간 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불행하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돈을 못 버냐?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시집을 못 갔느냐? 시집도 너무너무 잘 가요. 걔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초등학교도 행복했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랑 여름에 맨날 놀러 다녔어. 학원이라는 걸 안 다녔어. 계속 행복해. 중고등학교 때도 스트레스 안 받았어. 계속 행복해. 대학교 때도 저지방 대학 다녔고 스펙 살 일이 없어서 계속 행복해. 대학 다녔어. 계속 행복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행복해. 너무너무 신기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행복한 애가 행복하게 살아요. 어렸을 때 불행하게 지낸 애들은요, 커서도 불행해요. 뭐 판검사 잘난 애들 중에 정신 나간 애들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서 성행위하고 자기 혼자 자의행위하고 옷 벗고 뭐 별애들이 다 있어요. 누가? 판검사 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삐뚤어 자란 애들이죠. 공부는 잘했지만은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공부는 잘했지만. 우리 생태마을에 직원이 40명 있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죠. 취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 중에 공부하기 싫은 애들 다 나한테 데리고 와라. 다 나한테 데리고 와요. 취직시켜달라고. 근데 그 애들은 어떤 상태 애들이냐면은 컴퓨터, 게임 중독, 우울증, 알코올릭, 약물 중독에 걸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지. 누가 망가뜨렸냐? 엄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갖고 신부님 다 망가뜨려 놓고 나한테 데리고 와서 얘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내가 받아주죠. 근데 한 달 이상을 버티질 못해요. 왜냐면 계속 걔네들은 불행했기 때문에 이 행복한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라면 커서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나 아들이 첫째 조카인데 얘도 저 지방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는 결혼도 너무너무 잘했고 애들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연봉 1억이 넘어요. 돈을 1억 이상 벌어요. 애가 행복하니까 뭘 해도 잘 돼. 행복한 애들은 뭘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큰형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 우리 조카들은 특징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직장 생활하는 애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원서를 넣을 수가 없어. 내가 뭐 웃기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애들이 머리가 나빠요. 그냥 직장 생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대학을 2월 달에 졸업하는데 그 제일 큰 형, 연봉 1억이 넘는 형이, 야, 내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블루오션이다. 너 이거 한번 해봐라. 여기저기 괜히 원서 넣어갖고 100번, 200번 떨어지지 말고. 근데 제가 5년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애들 머리 나쁘다. 직장 생활 못한다. 할 수 있는 건 가게 사업이다. 그러려면 애들 자본이 필요한데 느닷없이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 힘들 거 아니냐. 걔를 모으자. 그래서 우리가 4형제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모았어요. 1년이면 5천만 원, 5년 모았으니까 2억 5천. 그러니까 애들이 가게 한다고 그러면 다 대주는 거야. 니네들 은행 가지 말아라. 우리 사랑의 황씨 통장 이름이 사랑의 황씨 통장이야. 그 통장 이름이 거기서 다 대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 다섯째도 다 조사를 해갖고 나한테 딱 리포트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괜찮아.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7,800이래. 오케이, 대줄게. 돈이 있으니까 딱 대줬어요. 근데 첫 달에 걔가 벌은 돈이 650만 원이래.
근데 내가 7월 달에 나오는데 6월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1250만 원을 벌었대. 1250만 원. 그 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놀았어. 걔가 유일하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맞은 거는 미사 빠진 거. 우리는 미사 빠지면 용서를 안 해. 할머니가 2단 옆차기를 날려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할머니 태권도 했어? 막 그래요. 미사 빠진 거. 그거 얘는 공부 못하는 건 절대 뭐라고 안 그래. 얘는 어렸을 때부터 쭉 행복하게 지내고, 중고등학교 때도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지내고, 대학교도 행복하게 지내고, 돈도 행복하게 버는 거야. 그래 삼촌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왜?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 제대로 그 대학에 나와갖고 뭐 1명인가 2명 취직했대. 40명이 한 과인데. 근데 나는 벌써 사장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많이 벌어. 그럼 어렸을 때 공부 쭉 죽어라 해갖고 SK 삼성 들어가 봐야 연봉 5천도 안 돼요. 근데 얘는 연봉 1억이 거의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더 행복한 거야? 난 얘가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기에는 심성이 정말로 바르게 자라는 조건이 있어.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내 강의를 쭉 듣더니 할머니가 그 아이템이 뭐예요? 이런 할머니가 있더라고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한 애가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불행한 애가 하면은 언젠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좀 행복하세요? 지금? 많이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내가 미국에서 한번 먹고 살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삶의 구비구비 고생한 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예요. 사실은 내가 고생한 거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느냐면 나밖에 몰라요. 그럼 그런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역시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고생한 거 모르는 남편이 잘해주겠지, 내가 고생한 거 본 적도 없이 태어나기 전부터 고생했을 거 아니야. 애들은 본 적도 없어. 엄마가 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애가 잘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기 전까지 호강이라는 건 못 해봐요. 그냥 내가 해주면 돼. 내가 할머니들 나한테 신부님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 2박 3일 얘기해요. 자기 고생한 거 끝도 없어. 그래갖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한테 한마디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다는데 할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세요? 자, 고생한 거 잘 아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고생 참 많이 했지.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몰라. 뭘 고생했는지 몰라. 하여튼 고생 많이 한 건 알아. 근데 어떻게 고생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머니날, 여기 미국은 아버지날, 어머니날 따로 있잖아요. 어머니날 뭐 와서 애들이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사주고 냉면도 사줄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전화도 안 해. 미국 애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 내가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보기엔 한국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성공하는 게 10배 힘들어요. 말이 통해 뭐가 돼? 인종도 다른데 여기서 성공한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자식이 몰라주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와서 밥도 안 사주고 그냥 나가서 뭘 먹고 싶은데 냉면을 먹으면서 울면서 이렇게 먹어요.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내가 이 고생까지 했는데 냉면 사주는 인간 하나도 없고 울면서 냉면에 냉면 국물에 눈물 떨어뜨려가면서 먹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뒤집어 보면은 내가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나 호강할 자격 있어. 그러면 호강할 자격 있으면 내가 너한테 오늘 한턱 쏠게. 마리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한턱 쏠게. 가갖고 냉면 맛있게 한턱 쏘고 먹는 냉면이랑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먹는 냉면이랑은 냉면 맛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한테 한턱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늘 남이 나한테 잘해줘야 돼. 여기서 남이라는 건 남편, 아내, 자식, 손자들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키워놨으면 나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래야 돼. 그런 일은 없어요. 점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제가 23년 전에 평택 비전동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어요. 31년 전 얘기예요. 21년 전 얘기예요. 근데 31살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갔는데 신자가 3,500명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하면 3,500명 세례명을 다 외웠어요. 그래갖고 성처형해 줄 때 마리아 그리스도의 몸, 요셉 그리스도의 몸, 데레사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세례명을 부르면서 그 모든 사람 성체를 다 영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미사를 못 빠졌어. 한 주간 빠지면 다음 주에 데레사 왜 지난주에 성당 안 나왔어? 그냥 직접 데레사 왜 성당 안 나왔어? 다 외우니까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딱 2년이 지났는데 주교님께서 저한테 진살이라고 신자 200명밖에 안 되는, 벌써 이름도 진살이잖아, 진살이. 네. 평택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농사 짓는 사람들 거기에 성당을 분가하라는 거예요. 나도 신설 성당에 본당 신부인데, 초대 본당 신부인데 뭐 성당에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마이크도 다시 해야 되고 뭐 건물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십자가도 뭐 너무너무 일이 많은데 분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주교님 명이니까 그래서 땅을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성당은 3,500명인데도 성당터가 850평이에요. 근데 내가 그 200명을 분가하기 위해서 본 성당터는 몇 평이냐면 3,200평이야. 3,200평이면 얼마나 넓으냐면 초등학교가 2,000평이야.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니던 그 초등학교 있죠? 그게 2,000평이야. 그거보다 한 배 반이 더 커. 그럼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근데 성당이 돈이 어디 있어요? 성당에서 모아보니까 2억이야. 그때 아파트가 한 채 7천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땅은 사야 되겠고. 그래서 첫 본당 신부님한테 전화드렸죠. 신부님, 저 성당 분가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저 돈 좀 꿔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2억이 아파트 세 채 값이죠. 2억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께서 1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내일와 내가 꿔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또 인간관계가 또 참 좋아요. 내가 생각해도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날 올라갔더니 1억짜리 수표를 2장을 딱 끊어 놓으셨어요. 집 세 채 값을 안주머니에 넣고 운전하고 1시간 반을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도 두리번거렸어요. 이 돈 훔쳐가는 놈 없나. 차 안에서 아마 그런 기분 난 지금 그때 그 가슴 뛰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나요.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무섭고 내가 막 벌벌벌벌 떨면서 땅 계약을 했어요. 땅 계약을 해놓고 회장님들한테 발표를 했죠. 땅을 샀다. 회장님들이 난리가 난 거야. 200명 분가하는데 우리는 850평밖에 안 되는데 그 큰 땅이 왜 필요하냐. 젊은 신부가 간도 크지. 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느냐. 상의 안 한 이유가 있어. 상의하면 땅값 뛸까 봐. 비밀리에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성당터 못 짓는다는 거야. 33살에 한참 삼삼한 나이인데 33살에 막 내가 뭐 큰일을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내가 책임지겠다. 몇 개월 잠을 못 잤어. 정말로. 그 성당터에 수백 번도 더 갔다 와봤어요. 가보면은 허허 벌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허가가 안 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다시 한번 가보면 또 허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임자 신부가 왔는데 1년 후배 신부가 온 거예요. 200명 갖고 무슨 성당을 줘. 10억이 들어간다는데. 근데 내가 너 7억 해줄게. 네가 3억만 모아. 그 IMF 때 내가 7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난 떠났죠. 떠났는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거기 아파트가 다 들어와갖고 신자가 2,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니까 여기도 뭐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여기는 다 한 명이 타고 한국은 4-5명이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걱정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밭이 넓으니 땅이 넓으니까 뒤에 뭐 배추 심어갖고 김장 해먹고 또 그냥 이제 나무가 우거져갖고 여름에는 바깥에다 커피숍 셔놓고 럭셔리 커피도 먹고 아파트 사람들이 성당 사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아파트 사람들이 저녁에 애들 유모차 끌고 와서 즐긴다는 거. 그래서 아주 그쪽 교우들의 그 만족도는 아마 여기 정화상 바오로 성당 만족도하고 거의 비슷할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마음고생해서 땅 사고 분가한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민 와갖고 정말 뭐 어떤 분은 막 4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100달러 갖고 온 분도 있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렇게 한 거 자식들이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또 고생한 거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 엄마 그만해. 한 번만 하면 100번째야. 이거 얘기해도 몰라. 얘기 안 해도 모르고. 그러니까 고생한 걸 누구만 아느냐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그런 고생한 거 나만 아는 나한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행복은 남편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행복은 누가 책임져 내냐면 내가 책임지는 거. 내가. 그런데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지금 무슨 삼성 쇼핑몰이 들어온대요. 거기에. 그래갖고 땅값이 아파트가 다 들어와. 정말 그때 22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쓴 거야. 그때 4억 주고 산 땅이 100억 정도 가치가 됐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교회 재산 100억으로 늘려준 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그런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그래서 저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남한테 원망 거의 안 해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나 다 내 돈 가지고 가서 사 먹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 차연아 갈비 먹고 싶니?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내가 나한테 사줘. 뭐 총회장이 사줄래나 부회장이 사줄래나 성무회장이 사줄래나 기다리다가는 갈비 한번 못 얻어 먹어요. 갈비 한번. 그 다음에 가끔 영덕대게 여기 랍스터 먹고 싶잖아요. 전 그냥 가요. 가서 사 먹어요. 영덕대게는 좀 비싸요. 20만 원, 30만 원. 그래도 내가 100억을 벌려준 사람인데 날 위해서 20, 30만 원을 못 써. 먹어요. 그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행복하고.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이번에 25주년 행사하는데 그 진살이라는 성당에서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왜냐하면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2,000명 중에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후임자 신부가 5대째라는데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신부 떠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온 애들이 많아. 내가 신부 된 지 이렇게 젊어 보여도 25년이나 됐는데 25년이면 세 텀이 돌아가는 거예요. 신학교 7년 21년. 그럼 그 밑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다고 섭섭하다고 인간한테 잘해줘봐야 다 소용없다고 머리 검은 짐승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해먹으면 되지. 자기한테. 작년 12월 6일 날 저는 이선희 콘서트를 갔어요. 너무너무 바쁜 와중에 전 이선희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모든 곡들이 다 좋아. 근데 요즘 나온 곡에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들어보면 가슴이 찢어져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생에는 안 되니까 다음 생에라도 우리 사랑하자는 얘기야. 이거 우리 신부들을 위한 노래야. 오늘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이 얘기를 뭐 어떨 때는 그 강의 끝나고 들어올 때 2시간 내내 그것만 반복해서 들을 때도 있어요. 어쩜 이렇게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근데 공연을 가고 싶은 거, 공연을. 근데 뭐 이 12월 6일 이제 하루 딱 비길래 주일날 서울 공연 벌써 끝났더라고. 대전 투어가 있더라고요. 대전 공연 강당인데 큰 체육관인데 좀 늦게 예약을 했어. 그래도 VIP 자리를 예약하는데 15만 6천 원이에요. 15만 6천 원. 15만 6천 원인데 누구 돈으로 끊었느냐면 내 돈으로 끊었어요. 왜? 누가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가 보고 싶으니까 내 돈으로 끊었어. 그런데 그게 달라요. 내가 좋아서 내 돈으로 끊고 내가 가서 듣는데 첫 곡이 인연인 거야. 그 얼마나 기분이 이게 설레고 흥분되는지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조용필 씨 혹시 여기 오면은 꼭 공연 가세요. 네? 공연을 왜 가야 되냐면은
이제 조용필도 노래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공연 가보면은 막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말고 이제까지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애쓴 멋있게 사는 나한테 한턱 쏘는, 한턱 쏴서 먹는 냉면, 그래갖고 눈물찍 콧물찍 흘리지 말고, 아, 난 정말 멋있게 살아왔어. 난 정말로 이 미국에 와서 이 정도면 난 훌륭해. 나는 오늘 냉면 먹을, 시카고 피자 먹을 자격 있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시카고 피자. 아마 할머니들도 입맛에 그렇게 그 토마토 올려놓은 것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드세요. 그럼 애들이 엄마, 네가 알아서 먹어. 나도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남은 인생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일만 생각하세요. 자식들, 손자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기 미국 올 때 환경이랑 지금 자식, 손자들 환경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상상도 할 수 없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뭐하러 걔네들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지금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이나 보살피세요. 근데 이 건강에 제일 권하는 게 뭐냐면 청국장 가루야. 내가 그 청국장 이 가루를 10년 전부터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첫 해 500만 원, 둘째 5천만 원, 올해는 30억, 300만 달러, 3밀리언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팔아요. 우리가 하루에 택배로 나가는 게 1,000만 원어치야. 사람들이 먹어보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국 이제는 이제 청국장이 이제 미국에 내가 이제 작년에 FDA 승인 받아서 수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벌써 한 30만 달러 팔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 내가 이 남미 강에 가고 아사돈지 뭔지 하여튼 고기를 엄청 먹이더라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가면 속이 진짜 안 좋았어요. 한국에 가고 너무 안 좋았는데 청국장 가루 밥숟갈 2숟갈, 밥숟갈 2숟갈 크게 뜨셔야 돼요. 조그맣게 뜨면 안 돼. 티스푼으로 뜨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숟갈 그래봐야 그 한 봉지 한 달 먹을 수 있어요. 밥숟갈 크게 떠갖고 여기 물에 타서 내가 먹고 다음날 화장실을 갔는데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굵은 똥이 60cm가 나오더라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미국 LA에 확 붐이 일어나는 건 어떤 분이 당이 있는데 당이 잡혔대. 그래갖고 뭐 이분 저분 다 사준대. 고혈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은요, 가끔 직원들이 너무 바쁘면 나도 전화를 받거든요. 생태마을에서. 한 분이야. 세례명을 꼭 물어봐요. 저 천주교 신자 아닙니다. 천주교 신자 아닌데 어떻게 주문했냐 그러니까, 너무 또 마침 수원에 우리 정작 꽃매라고 우리 집 동네야. 제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데, 쓰레기 버리러 온 자매한테 나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러더라. 청국장 가루 먹으라고, 생태마을에서 만드는. 그래서 이끈 저끈 잡아본다고 그 청국장 가루를 사다 먹기 시작했대요. 온 집안에 약을 다 갖다 버렸대.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참, 난 우리 교우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청국장 가루를 전하고 있어. 전하려면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성서 강의하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약학장이야. 교수죠, 당연히. 약사고. 근데 나한테 하루는 찾아와서, 신부님 저는 신장의 하나를 기능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52%밖에 기능을 못합니다. 약사니까 아주 자기 몸에 대해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피곤하면 화장실에 가면 콜라 색깔이 나옵니다. 신장은 좋아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점점 55살, 6살쯤 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다가 마지막엔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약으로는 안 되니까 건강식품을 찾아봤대요. 근데 우리 생태마을에 청국장이 K2라는 성분이 있대. 그게 신장이 좋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FDA 승인 받은 거 보내라고. 그거 완전히 영어로 된 건데 딱 받아보더니
단백질 변형도 너무 잘 돼 있고 철분 함량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철분이, 이 50대 60대 된 주부한테 최고 필요한 게 철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분 함량이 너무 많아갖고 자기가 먹기 시작을 했는데 3달을 먹었는데 52% 기능밖에 못하던 게 64%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 리포트 드릴 테니까 온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도 전문가입니다. 정말로 좋은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그 청국장 갖고 왔어요. 바깥에 나가셔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이 때가 기회라고 지금 500개를 보냈는데 다 팔렸대. 벌써 사고 싶어도 못 산대. 아까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문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행기로 오는 방법이 있고 배로 왔다가 기차로 오는 방법이 있고 아마 여기 스태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성당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 제발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성당 안 나오는 건 지겨운 거야. 성당 나가는 게 재미도 없고. 근데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머리 하얗고 이마 쭈글쭈글한 할머니, 웃어도 괜찮은 엄마가 성당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면서 성당 나가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당 좀 나가. 안 그래도 나가기 싫은데 늙은 엄마가 인상 쓰면서 성당 좀 나가 그러면 더 나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그건 선교가 아니야. 더 성당에서 밀어내는 거야.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선교하고 싶다면 애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하느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후부터 지질이 복도 없는 년이 냉면 먹지 않고 이 미국에 와서 훌륭하게 산 나한테 내가 쏠 거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너무너무 사는 게 즐겁다. 난 대통령, 니네들 대통령 안 되는 거 안 만드는 거 난 너무 훌륭하게 생각한다. 만들면 너희도 총 맞아 죽거나 뛰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할 텐데 내가 너희들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냐. 난 엄마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하느님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잖아요. 그럼 애들이 살다가 지칠 때 엄마가 하느님 믿어서 늘 행복하다고 그랬지. 엄마 항상 충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 나도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성당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성당 좀 나가. 그럼 안 나가요. 예.